네, 다음은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될 MMI 디스플레이 설명입니다. 정면을 보시면은 좀 평소보다 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Q4 e-tron에는 현재 아우디에서 적용된 최고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작은데 디스플레이는 좀 커져서 많이 시원시원하죠. 하나씩 좀 메뉴 살펴볼 텐데, 기존의 아우디 차량 타셨던 분들은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 하지만 우리 영상은 항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우리 휴대폰 보시면은 하단 메뉴, 즉 하단에 아이콘 고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메뉴가 바뀌더라도 이 5가지는 그대로 화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메뉴가 바뀌어도 지금처럼 5가지 메뉴는 변경 안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8개만 내가 화면을 바꿀 때마다 계속 변경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옮길 때 어떻게 옮기실까요? 바로 원하는 아이콘을 꾹 누른 상태로 옮기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원하는 아이콘 꾹 누르고 바꾸고 싶은 메뉴랑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5가지 고정 메뉴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눌러서 메뉴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똑같이 이동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원상복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메뉴를 딱 맞춰주시면은, 아마도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메뉴가 다르고 자주 쓰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커스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라디오부터 보자면은, 우리 라디오 채널들 보면은 아우디 차량들은 항상 지역에 따라서 그 라디오 채널을 스캔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에 따라서 자동으로 채널을 잡아줄 거고요. 목록에서 원하는 채널 눌러주시면은 재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지역에 없는 채널이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소스 눌러서 검색 들어가시면은 원하는 채널명 또는 채널 주파수를 입력해서 채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3.5로 검색하다 보면 옆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누르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바로 등록도 되고요. 그리고 즐겨찾기란 메뉴가 있는데, 지금처럼 라디오 채널을 눌렀을 때 여기 별표 모양 보이시죠? 누르시면은 내가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들이 쭉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목록 들어가서 소스 들어가서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이렇게 원하는 채널들을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울 때는 연필 모양 눌러서 체크하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디오는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끝입니다. 안 들을 때는 그냥 음소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돌아와 주시고, 미디어, 전화 앱은 제가 휴대폰 연결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연결하면 한꺼번에 해결되는 메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벌렸다 오므렸다 가능하시고,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충전소도 일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충전소 표기되고 바로 이동도 가능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위쪽에 검색 버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지도가 살짝 틀어지면은 검색 버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현재 위치 버튼 눌러야 검색 버튼 활성화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검색 눌러서 키보드에 글씨를 이렇게 써도 되고, 영어로 바꿀 때는 바꿔주고, 그리고 특수문자는 여기 눌러주시면 특수문자 나오고, 그리고 손가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손글씨로 쓰셔도 인식이 됩니다. 이게 근처에 있는 이런 거 표기를 해주고 있고, 원하는 거 이렇게 눌러서 시작해 주시면은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경로 안내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경로로 주행하시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세요. 이렇게 경로 안내를 하게 되면은 앞쪽에 MMI 디스플레이, 메인 디스플레이에도 표기가 되고 버추얼 콕핏 안에도 모두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아마 이 순정 지도보다는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참고로 Q4 e-tron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무선으로 지원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경로 취소를 해보고요. 위쪽에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지도와는 다르게 이트론 경로 플래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셔야 혹시나 내가 300km 정도 갈 수 있는 현재 배터리가 있는데 400km가 넘는 경로를 설정했을 때 중간에 충전소를 거칠 수 있도록 경로를 세팅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꼭 켜주시고요. 지도 설정 들어가서 각종 지도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로 자동 확대만 끄기 해주시면은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교차로 갔을 때 지도가 이만큼 확대됐다가 빠져나오면 또 요만큼 다시 줄어드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축척만큼 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끄기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가서 음성 안내는 이런 음성 안내들을 해줄까 말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끄고 씁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자주 쓰고 있는데, 쓸 때마다 이 안내 볼륨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거 끄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건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 경보 재설정 정도만 자동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뭐 위치 이탈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교통 상황에 따라서 경로를 수정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요렇게 각종 뭐 경로들 허용할지 말지 물어보고 있고요. 하이패스도 해주셔야 고속도로를 안내해주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간단히 보고 제일 많이 볼 메뉴가 차량 메뉴입니다. 차량 메뉴 들어오셔서 일단 드라이브 셀렉트 메뉴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셀렉트는 뭐냐? 한마디로 차량의 주행 성격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 효율 두면은 당연히 차가 좀 덜 나가지만 회생제동이 많이 걸리면서 차가 좀 얌전하게 갈 거고요. 승차감은 그냥 노멀한 세팅. 다이나믹은 아무래도 조금은 악셀 반응이 민감해지면서 핸들도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은 승차감과 다이나믹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설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행을 효율적으로 할지, 그냥 승차감 정도로 할지, 아니면 조금 악셀이 민감하게 스포츠로 할지, 스티어링, 즉 핸들의 무게감 가볍게 할지 무겁게 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및 효율 들어오시면은 충전, 사실 전기차 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세팅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게이지 눌러서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물론 전기차 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80%에서 90%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다는 거. 장거리 갈 때는 100%로 맞춰서 충전해 주시고요. 옆으로 넘기시면은 이거는 이제 원격 에어컨 기능인데, 사실 원격 에어컨이라기보다는 해당 날짜와 요일을 지정해 놓고 차량 출발 시간을 맞춰 놓으면은 내가 기존에 세팅했던 에어컨 온도로 미리 맞춰 놓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오전 7시에 차를 타고 출근해요 라고 해주시면은 월화수목금 지정해 주시고 오전 7시 해놓으신 다음에 켜두시면은 그 7시 시간에 맞춰서 내가 에어컨 22도에 맞춰 놨다면은 22도에 맞게 미리 세팅을 차가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타실 때는 차를 시원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전기차기 때문에 에어컨 기능만 지원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기시고 설정 메뉴 들어가시면 고급 충전 설정 기능은 내가 자주 충전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여기를 찍었을 때 한마디로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충전 구역에 내가 경로 설정을 했을 때 최적의 충전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주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집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지불하시겠죠. 참고로 이거는 순정 내비랑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면은 한마디로 80% 이상 충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C 커넥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보통 충전이 완료됐다고 이제 남의 차에 있는 충전기를 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처럼 잠금 해제 요거를 체크를 안 해두시면은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께서 내 차에 있는 충전 플러그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은 충전이 완료되면은 남이 차에 플러그를 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들 이제 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해제를 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 충전 기능은 이게 아마 국내에서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이게 그 이핏의 PNC 충전이라 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차에서 이제 차량 앱에서 미리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등록해 놓고 플러그를 딱 꽂으면은 바로 차종이랑 그 카드가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물론 사전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으로 이제 요금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근데 현재 아우디는 이게 국내에선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활성화된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충전 메뉴를 빠져나오지 전에 효율적인 주행 지원은 한마디로 회생제동,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놓으시면은 주행하실 때 차가 앞에가 뻥 뚫려 있으면은 탄력 주행이라 해서 속도가 줄지 않고 그대로 배터리 쓰지 않는 상태로 주행을 할 거고, 차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걸 끄기를 하시면은 무조건 내가 수동으로 회생제동 설정한 단계에 따라서 그냥 강제로 감속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트로는 참고로 자동 모드로 두시는 게 훨씬 더 똑똑하고 회생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모드 하시면은 한마디로 I 눌러보시면 주행거리 모드 하시면 이제 공조기 바람이 좀 약해지고 속도도 제한이 걸립니다. 네, 지금처럼 주행거리 모드를 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보시면은 제한된 속도가 없는데 눌러보시면 다시 80km 넘어서 이렇게 제한이 걸리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악셀도 밟아도 차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차에도 출력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뭐 다이나믹 모드처럼 확확 나가는 느낌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주행거리 모드를 켜가지고 조금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0%가 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트론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0% 배터리가 되면은 악셀이 더 이상 안 밟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더 안 난다는 거죠. 서서히 정차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정차했을 때는 비상시동을 지원을 합니다. 약 2회 정도 지원하는데 그 거리가 한 200에서 300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시에 갓길로 뺄 수 있을 정도까지 지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전 메뉴 좀 빠져나와 보고요. 다음으로 에어컨 메뉴 좀 살펴볼 텐데요. 보조 에어컨은 아까 보셨던 기능입니다. 그냥 원하는 시간에 에어컨 켜주는 기능. 자동 재순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냥 내기순환, 외기순환 오토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기순환 했을 때도 자동으로 한 번씩 이렇게 공기가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자동 재순환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컨 메뉴 잠깐 살펴봤고요. 조명 및 시야 오시면은 실외등 오시면은 자동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하이빔 어시스트를 써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요. 승차 하차등 기능은 뭐냐? 우리 보통 문을 바로 잠그시면은 앞에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거를 보통 경험하실 텐데, 이 승차 하차등을 켜두시면은 앞에 헤드라이트 그리고 뒤에 테일라이트가 약 30초 정도 있다 꺼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승하차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이 기능을 켜놓고 조금 밝은 데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근데 보통 밝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많이 끕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좌측 주행용 조명이 있는데, 이 좌측 주행용 조명은 사실 국내에서는 킬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좌측으로 통행하는 국가들 있죠?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을 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 키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실내등은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위쪽에 6가지는 아우디에서 만들어 놓은 컬러 조합, 총 5개와 주행 모드랑 연동되어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오시면은 옆에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표면등과 라인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등은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등을 바꾸고 싶으시면 들어가서 색상에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등은 우리 도어 쪽에 잘 안 보이는 등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어 아래쪽에 있는 등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색상 들어가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 빛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라인 등이랑 도어에 있는 표면 등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합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발밑 등은 당연히 발밑에만 하얗게 나오는 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실내 등을 빠져나오도록 하고 레인 센서는 당연히 자동 와이퍼 때문에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오셔서 저희 아우디 차량들 보시면은 주차 센서 소리가 좀 셉니다. 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으로 올리면 확 올라갑니다. 꼭 저로 해주시는 게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자동 활성화는 후진기어 넣었을 때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 주차 전후방 주차 센서가 활성화되는 거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꼭 자동 활성화 해놓으셔야겠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보조 시스템은 차 후진할 때 가로로 오는 차가 있으면은 서로 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 차가 먼저 정차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볼륨은 내가 음악 듣고 있는데 이 주차 센서가 작동되면은 음악이 얼마나 줄어들지 정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이렇게 보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조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죠. 일단 과속 경고. 혹시나 내가 30이나 50, 80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는데 앞에 버추얼 콕핏에 혹시나 이상 경고등 같은 게 뜬다면은 이 과속 경고 시스템이 혹시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끔 SUV들이 이렇게 좀 한 30이나 50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걸 좀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는 당연히 뭐 마지막 주행거리 저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 경고는 당연히 켜두셔야 됩니다. 이게 앞차와 얼마나 가까워짐에 따라서 거리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까 차량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정 버튼 눌러보면은 진동 경고 할지 말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센스도 전방에 이제 추돌 방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켜주시고요. 사이드 어시스트는 우리 측면에 사각지대 차가 들어왔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껐다가 켜보시면은 사이드 메뉴 이렇게 경고하는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하차 경고 시스템. 사실 이게 A6에 원래 있던 기능인데 지금 Q4에도 이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뒤쪽에 차량, 자전거, 그리고 수레등이 접근했을 때 내가 문을 열게 되면은 원래 문을 안 열리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원래 이렇게 불도 같이 들어오는 기능이죠. 이때 근데 저희가 A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그 반자동 도어라 해서 안쪽에서 모터 잡아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Q4이트로는 그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경고만 해주고 문을 완전히 잡아주는 기능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있으면 테스트해보고 추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문을 열라고 할 때 여기 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뒤쪽에 뭔가 접근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 및 정비 오셔서 혹시나 아까 스티어링 휠에서 버튼 잘못 지정했다면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홀더 어시스트는 한마디로 오토 홀드입니다. 저 이트론이 아시다시피 그냥 멈추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나 그거 싫고 천천히 굴러갈 수 있게 크리핑 모드를 걸고 싶다 하시면은 홀더 어시스트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굴러가면서 우리 그 내연기관차 오토홀드 안 걸린 내연기관차처럼 주행을 하게 됩니다. 정비 주기는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중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기어 노브가 들어간 차량들은 사실 중립 모드를 놔도
쭉 중립주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해외 가시면은 특히나 독일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탑승자가 같이 그 자동 세차장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만 들어가게 되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운전자 같이 들어가지만요. 그런 세차 때문에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켜놔야 30분 동안 중립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뭐 세차장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능을 거의 쓸 일은 없겠죠. 요 중앙 잠금 오시면은 요 길게 눌러 창문 열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리모컨 키에서 잠금 또는 잠금 해제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은 창문이 내려가고 썬루프가 틸팅되고 하는 기능입니다. 컨비니언스 키는 차량 도어 캐치에 있는 센서를 터치해서 문을 잠그고 여는 기능이죠. 그리고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은 혹시나 신차를 구매하셨거나 아니면은 타이어를 교체하신 경우에는 꼭 압력을 저장해 주셔야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다. 꼭 요거 저장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퍼 교체 위치 눌러주시면은 와이퍼가 올라와서 고정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전시차라서 따로 켜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 이 즐겨찾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메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은 꾹 눌러서 즐겨찾기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즐겨찾기가 어디로 가냐? 홈 버튼 눌러서 메인 메뉴에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 칸 넘겨보시면은 내가 아까 등록한 실내등이 있습니다. 이 실내등을 지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즐겨찾기 들어가시면 실내등이 등록이 돼 있죠. 이거를 연필 모양을 누르고 체크해서 삭제하는 메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메뉴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즐겨찾기 메뉴 볼 텐데 즐겨찾기 지금 메뉴 잠깐 보셨을 겁니다. 들어가셔서 순정 내비에 집 주소, 직장 주소 등록하고 아까 혹시 라디오에서 즐겨찾기 등록하는 거 보셨죠? 그 라디오 즐겨찾기 하는 것도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자주 등록했던 메뉴들까지 표기가 되게 되어 있죠. 혹시나 나는 이 오토홀드 기능이 좀 짜증나 하시는 경우에는 홀드 어시스트도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은 이 기능을 조금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지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차량 메뉴랑 즐겨찾기 메뉴 간단히 살펴봤고 다음은 설정인데 설정 메뉴가 2페이지나 되는데 많이 보실 메뉴는 아닙니다. 일단은 일반 들어오시면은 뭐 날짜 및 시간이랑 표기되는 단위 그리고 뭐 휴대폰 충전 가능하게 할지 이런 거 정도 설정할 수 있고 음성인식 시스템 들어오시면은 안녕 아우디라는 이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활성화시키시고 음성인식을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안녕 아우디 네 지금처럼 음성 호출 메뉴를 호출하는 버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 누르지 않고 음성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 뒤로 넘어가서 디스플레이 밝기는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전체적인 운전석에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 중간 정도로 해서 한두 칸 정도 올려주시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버추얼 콕핏 눌러보면은 앞쪽에 버추얼 콕핏에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지금이 클래식 메뉴이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 보자면은 크게 차이는 없죠. 약간 텍스트 좀 기울기라던가 이런 게 조금 변경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글씨가 진해지는 거 정도? 지금 컴포트 모드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만 지원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가시면은 우리 이트론 하면은 중앙에 이 속도 정보가 모여있는 이트론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에는 이트론 레이아웃이 여기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추가로 원하는 뭐 정보들도 표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MMI는 지금 누르면 좀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느끼시죠? 그거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인데 그 전에 여기서도 밝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밝기는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만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면은 당연히 어두워질 거고요.
밝게 하면 밝게 되겠죠. 중앙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 피드백이 지금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입니다. 이거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로 해주셔야 조금 소리 좀 조용하면서 누르는 감은 있으니까요. 소리 안 나게 하려면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해서 네, 아래쪽에 화면 보기는 화면이 꺼졌을 때 그냥 꺼질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를 띄워줄지 설정하는 건데 굳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요거는 기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청소를 위한 꺼진 모드는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지문 많이 묻은 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디스플레이 지문을 닦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때 좀 닦아주시면은 참고로 터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닦아주고 위에 메뉴 꾹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서 작동은 참고로 차일드락 버튼 눌렀을 때 뒤쪽에서 에어컨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냥 차일드락 버튼 누르면은 뒤쪽에서 에어컨 버튼이 안 눌러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가서 언어는 뭐 국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고요. 사운드는 음악 들으실 때 고음 저음 조절. 재밌었겠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시 소리가 안 나올 때는 모두 비활성화됩니다. 뭐 각종 이제 뭐 이퀄라이저라던가 아니면 뭐 밸런스 이런 거 조절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는 초기화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초기화했다가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연결된 장치는 내가 연결했던 장치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전화가 동시에 블루투스 2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량에 전화 1, 2 같이 연결된 상태로 타시게 되면은 이 전화 1, 2가 전화가 올 때 차에 같이 옵니다. 한마디로 2대의 전화가 한 대 차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휴대폰만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이제 좀 패스하도록 하고 뒤쪽에서는 사실 크게 볼 메뉴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추가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은 메뉴들인데 사실상 거의 메뉴 바꿀 일이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처럼 아까 봤던 메뉴고 이런 알림들 줄 건가 말 건가 설정하는 메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크게 건들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전화 연결하는 방법은 전화 메뉴 들어오시고 휴대폰 연결 누르신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블루투스 메뉴로 접근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될 텐데 네, 그리고 휴대폰에 보이시죠? 해당되는 코드 맞는지 확인하시고 등록 누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는 뜨는데 OK 누르시면은 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연락처 접근 허용 눌러주시고 메시지 접근 허용을 눌러주셔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며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바로 무선으로 사용할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계속합니다 눌러주시고 네, 바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혹시나 이 안드로이드 오토 처음 연결하시는 분들께서는 뭔가 설정해달라는 창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 계속 누르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신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T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이 크니까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더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음성인식 버튼 꾹 누르면은 구글 보이스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쪽으로 가서 도움말은 그 이름대로 도움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는 저희 참고로 큐포이트론 같은 경우는 아우디 커넥트가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로그인에 힘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추가 정도 하셔가지고 처음에 뜨는 메시지 정도만 지우는 역할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원하는 이름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거기에 세팅이 모두 저장되게 됩니다. 한 대의 차량을 여러 명이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각자의 세팅을 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스마트폰 연결했을 때 메시지를 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